안녕하십니까. 한물간 트래시 메탈 전문 방송, 오버킬 전문 방송, 엄보TV의 김지입니다. 제이제입니다. 이제 테스타먼트 이어서 오버킬.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왜냐면 이 팀의 보컬이 너무 좋아요. 바비 블리츠라는 몸짱이잖아요. 완전 이소룡 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쵸. 그런 걸 자랑하면서 뭐 얼굴이 그렇게 미남은 아니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그 보컬과 베이시스트 디디 베르니, 양 사람에 의한 독재 밴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오버킬. 왔다 갔다 한 멤버만 거의 22명에 달한다. 이런 또 독특한 이력을 지닌 오버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메가데스도 자기네 그 마스코트, 저번에 얘기했던 마스코트가 있었지만 얘네들도 찰리라는 마스코트가 있어요. 해골 바가지가 날개가, 박쥐 날개가 달린 것 같은 그런 마스코트가 항상 자켓이나 이런 거에 등장하는 특징을 가진 밴드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스튜디오 앨범만 19장 왕성한 활동. 정말 부럽다. 그런 돈은 다 어디서 날까? 지치지 않고 활동하는 그런 오버킬이다. 정규만 19장이니까 이거저거 따지면 뭐 EP 3장에 커버 앨범에 라이브 앨범에 다 하면 뭐 20몇 장이 돼요. 게다가 또 특징적인 거는 아틀란틱 레코드라는 그 메이저 레이블하고 가장 최초로 계약을 한 트래시 메탈 밴드다. 오히려 뭐 메탈리카나 얘들보다 훨씬 메이저로 빨리 올라간 밴드라는 기록도 있고, 그런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밴드는 좀 이 다른 앤트렉스랑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완전 펑크를 기반으로 한 밴드예요. 펑크스럽고. 또 애초에 이 오버킬이 1980년이면 정말 우리 정말 아장아장 할 때잖아. 유치원 다니고 할 때. 그때 이미 이들은 밴드를 결성해서 루브리컨츠라고, 원래 루브리칸트라는 게 윤활제, 윤활유 이런 뜻인데 그 뒤에 컨츠를 욕으로 바꿔갖고 우리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욕이거든요. 그래서 루브리에다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컨츠를 넣어가지고 그걸 윤활하겠다는 건가? 어쨌든 그런 이름의 펑크 밴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 아주 이 하드코어한 밴드입니다. 그야말로 하드코어 밴드. 앤트락스랑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렇지만 앤트락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배라면 선배격인, 펑크를 헤비화한 시조새격인 밴드다. 뭐 그런 밴드 옛날에 많긴 많았는데, 그 DRI인가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MOD라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 펑크를 주제로 한 노래가 막 30초 40초 뭐 이런 밴드들도 있었어요. 트래시 밴드 중에. 중간에 루브리칸츠에서 이제 뭐 버진 킬러 이름으로도 뭐 활동하면서 그 모터헤드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라는 앨범에 있는 오버킬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밴드 이름을 아예 오버킬로 정하고 가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팀은 약간 좀 트래시 메탈이라기보다는 좀 하드락적인 이런 쪽을 추구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펑크 밴드의 커버곡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해왔고, 1983년에 바비 구스탑슨이라는 기타리스트가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헬로 프롬 더 거라라든지 뭐 엘리미네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히트곡들이 막 나오죠. 이 신경질적인 화난 것 같은 이 오버킬의 바비 블리츠의 보컬, 불을 막 쏴지르죠. 83년에 데모 이런 거를 발매하고 85년에 4트랙 EP 이 오버킬이라는 걸 내면서 그냥 이게 순식간에 매진이 됐대요. 이 팀은 또 뉴저지 출신이야. 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테스타먼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출신이고, 이 팀은 뉴저지 출신인데 어떻게 다 베이에리아 트래시가 됐는지. 그러게요. 이것도 좀 평론가들이 좀 장난을 친 게 아닌가. 메탈리카도 원래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그렇죠. 메가데스도 뭐 그렇고, 일단 클리프 버튼이 다 끌고 올라갔나? 어쨌든 그 알게 모르는 그 베이에리아라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마이애미 쪽 데스메탈이 또 강세를 했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베이에리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를 기준으로 한 어떤 트래시 메탈의 선봉장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85년에 데뷔 앨범 Feel the Fire라는 이제 데뷔 앨범을 내는 거예요. 85년도에. 메탈리카가 83년에
킬데몰이었지, 킬데몰. 그다음에 85년에 메가데스가 또 데뷔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트래쉬 쪽에서는 얘네들이 공식적으로는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고. 메탈리카보다도 오히려 먼저다, 오버킬이. 오버킬의 태동은 원래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빨랐다.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2집 테이크 오버라는 앨범을 내면서 성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틀란틱 레코드라는 레이블하고 협력을 하면서 다시 메가포스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앨범을 냅니다. In Union We Stand. 이런 거를 이제 첫 뮤직비디오로 나오는데, 나오면서 유럽 투어. 여기서도 나와요. 메가데스, 테스타먼트, 뉴클리어 어설트, 헬로윈, 이네들 오프닝을 쓰는 거죠. 절대 등장하지 않는 메탈리카. 87년에 그 유명한 Fuck You라는 이제 앨범이 나와요. 요 Fuck You라는 노래는 Subhumans라는 캐나다 펑크 밴드 노래인데, 그거를 딱 오버킬 스타일로. 하여튼 이런 거 좋아해. 옛날 판테라도 뭐 Fucking Hostile 이런 노래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옛날 이런 그 펑크 밴드들의 커버곡들, 뭐야, 메탈리카도 그 라스 커레스 같은 거, 그런 거 다 약간 그런 쪽이고, 에나키 인 UK, 메가데스, 뭐 이런 것도 다 펑크 밴드들 노래고. 그리고 보면 이 펑크가 어떤 트래시 메탈의 어떤 전초적인 기지가 아니었느냐. 그러한 사람들, 뭐 섹스 피스톨즈라든지 뭐 이러한 그런 방탕한 생활과 그 삶의 스타일, 이런 거를 따라하고 싶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앞다투어 이 펑크, 이 라몬스라든지 이런 애들 거를 막 카피하고 커버하면서 커간다. 슬레이어도 커버 앨범이 하나 있더라고요. 펑크 곡으로만. 그러니까요. 펑크인지는 아닌지 완전히. 근데 슬레이어 노래들은 좀 지저분하지 않아? 슬레이어가 하니까 그냥 자기 노래. 그러니까 슬레이어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좀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그루브가 딱 느껴지는, 워낙 제가 판테라 뭐 이런 쪽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좀 지저분하다. 어쨌든 슬레이어도 뭐 다뤄야 될 뭐 엄청난 밴드이기 때문에 88년에 세 번째 앨범을 또 내고, Under Influence. 이 앨범에 제가 좋아하는 Hello from the Gutter. 89년에 The Years of Decay. 요 앨범에 또 Elimination이라고, Elimination! 이런 노래가 있어요. 소리 빽빽 지르는 거. 그러면서 이제 MTV에 슬슬 진출을, 헤드뱅어스 볼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데 이제 쓱 나가면서, 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타먼트, 울프스베인, 다크 엔젤, 바이올런스, 모드리드, 데스 엔젤 뭐 이런 애들하고 투어를 다니죠. 역시 메탈리카는 보이지 않는. 뭐 어디도 없어, 메탈리카는. 90년이 가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비 구스탑스는 탈퇴를 하고, 근데 뭐 이것도 로얄티 때문에, 서로의 이익 분배 때문에 헤어졌다. 그리고 베이시스트 디디 베르니하고 바비 블리치가 날 너무 갈궜다.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러고 관둔 게 90년. 그러면서 91년에 호로스코프라는 앨범이 나오고, 뭐 앨범을 더럽게 많이 내. 음악 스타일도 뭐 바꾼다 그러고, 뭐 복잡하게 갔다 뭐 했다가 평론가들한테 찬사도 받다가 욕도 먹었다가,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멤버가 바뀌니까 이름이 너무 많아서 소개하다 보면은 오버킬 가지고 우리가 뭐 2부작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WFO라는 또 7집이 나오는데, WFO가 뭐냐, 이것도 와이드 퍼킹 오픈이래. 그걸 줄여서 WFO라는 거지. 음악적 특징도 약간 우리가 둠 메탈이라고 그러죠. 뭐 저기 뭐 스토너라 그래서 약간 블랙 사바스 같고 좀 느린 이런 것도 시도를 했다가, 뭐 이런저런 시도를 엄청 합니다. 90년대 이제 이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얘네들도 우리 커트 코베인 형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지. 피해갈 수 없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커트 코베인의 어떤 그 파워,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커트 코베인 때문에 헤드뱅어스 볼이 방송을 중단했다는 거야. 더 이상 이제 그 헤드뱅어들이 설 자리가 없다.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은 오버킬. 그러나 꿋꿋하게 계속적으로 뭐 라이브 앨범을 내고 뭘 내고 막 계속 합니다. 옛날에 자기네들 히트곡들을 모아서 다시 뭐 리믹스도 하고 다시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뭐 쭉쭉 가요. 98년에 보컬 하는 그 바비 블리츠가 또 무슨 코 쪽에 암이 걸린대.
네, 두 번째 병에. 뭐 이렇게 코를 이렇게 타도 이걸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암에 걸린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뭐 활동을 잠깐 중지했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또 네크로샤인이라는 앨범을 발표해요. 이 네크로샤인 진짜 좋은 노래입니다. 멋있는 노래고 힘이 넘치고 사나이의 노래 네크로샤인 멋진 노래. 요거를 또 발표하고 99년에는 이제 커버 앨범 뭐 블랙사바스, 키스, 모토헤드, 매너워, 라몬스 뭐 이런 밴드들의 앨범을 커버한 커버킬이라는 앨범을 또 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내는 거야. 뭐 그래도 딴짓거리는 안 했나 봐요. 돈은 있었나 봐요. 왜 그러냐 봤더니 디디 베르인이라는 이 베이시스트가 우리 이승철이 형처럼 자기 스튜디오가 있나 봐. 뭐 어찌됐든 하는 거야. 해서 내고 놀지 않고 얼마나 부러워. 맞아요. 우리 승철이 형 딱 장가 딱 일본 분한테 딱 가시면서 스튜디오 하나 선물 딱 받고 응? 요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 자기가 안 쓰고 이제 누구들 빌려주나 봐. 그쵸. 워낙 시설이 좋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이승철 형님 스튜디오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스튜디오가 뭐 좋든 나쁘든 있다. 자기 음악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19장이나 스튜디오 앨범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2004년에도 정규 앨범 내고 또 레이블을 바꾸면서 뭐 2009년, 2011년, 2013년 계속 냅니다. 투어도 계속하고 뭐 신예 밴드들이랑도 하고 계속 하는데 메탈리카는 없다. 메탈리카는 등장하지 않는다. 진짜 나쁜 형들. 상 줘야 돼요 이런 형님들.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저번에 되든 안 되든 계속 음악이 나오니까. 그 와중에 이제 중간중간 세풀트라가 등장하게 하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테스타먼트의 그 척 빌리도 세풀트라의 보컬리스트에 한번 지원했다가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테스타먼트 하기 싫어서 나가면서 오버킬은 세풀트라를 서포트하는 밴드로서 2015년 뭐 이럴 때 또 활동을 하시고 2017년 뭐 이럴 때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2018년 2월 9일에 19번째 앨범을 작업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앨범 타이틀이 The Wings of War. 거의 펑크죠, 뭐 펑크. 초창기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연주력이 달려서 그냥 또 3코드 펑크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오버킬의 색깔은 좀 남아있는 그런 펑크를 아직도 하시는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린 오버킬. 저의 또 음악 취향에 엄청난 그 파장을 주시고 영향을 주신 오버킬인데 이분들이 아주 초창기 트래시 밴드고 이런 말을 하죠. 이 프론트맨 바비가 90년대에 그런지 커트 코베인이 막 등장하면서 트래시 메탈 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때 포기 안 하고 우리는 그래도 계속 해왔다. 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형님들이 아니신가. 관중이 뭐 큰 스테디움에서 하든 뭐 아레나급 연주자든 아니면 그냥 홍대 클럽 연주자든 간에 보러 와주면 우린 또 열심히 하는 거야. 팬들이 있는 이상. 너희들이 빅4 사황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은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거나 그런 거는 그냥 단순 숫자의 문제다. 당신네들이 그 인터뷰하는 기자한테 그런 거야. 당신네들이 그런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 숫자로서 음악 세계가 돌아가게 하고 그 숫자만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팬들은 그 숫자에 좌지우지되고 니들이 4야, 니들이 5야, 니들이 7이야 뭐 그런 거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숫자들이 빅4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그들을 경기장에 올려놓고 또 그들은 그걸로 부스트를 받아서 그걸로 판매를 더 하고 더 잘 나가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럼 니네들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뼈있는 말을 기자한테 그냥 뒷방맹이를 한번 날린 거지. 빅4가 됐네 어쨌네 라는 거는 자기는 솔직히는 관심이 없고 당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자체가 우리는 우리 하는 일을 끈기로 오래 할 수 있다는 증명이 아니냐.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 빅4든 무슨 뭐 빅40든 무슨 뭐든 간에 그래도
오버킬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들어갔냐 못 됐냐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아직 버티고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앨범을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우린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멋진 마인드를 가지신 오버킬. 이 오버킬의 특징은 진짜 장르를 가리지 않는 헤비 메탈이라는 그 틀 안에서 정말 하드락, 헤비 메탈, 뭐 펑크, 글램 이런 것까지 다 녹여냈던 나름대로는 그 19장의 앨범을 발매하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사람들이다. 써보고 싶은 연주자를 다 써봤다. 22명이나 되는 사람을 갈아치우면서 물론 뭐 굵직굵직한 연주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계통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 사이에서 유명한 연주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고 뭐하고 물론 두 양반이 독재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명맥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메탈리카 앨범 몇 장 냈어? 19장, 10장 뭐 이것저것 하면 10장 좀 넘죠. 아니 저기 정규만 해서 10장이 안 될걸. 그렇지. 근데 메가데스는 그보다 벌써 훨씬 많이 냈죠? 근데 얘는 19장이 19장. 거기다가 이거저거 다 하면 20몇 장이고. 기억이 나갈까요? 그거 한 장에 10장씩 해서 한 200곡 정도 되는데. 아니 앨범 한 장 낸 저도 공연할 때 그 잘 기억이 안 나거든. 연습하지 않으면. 연습해야겠죠. 연습해서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19개나 낸. 그래도 딱 목소리만 듣고도 얘네는 오버킬이 오버킬이다 알 수 알 수 있는 있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밴드죠. 예. 그건 뭐 메탈리카나 뭐 메가데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엔트락스는 좀 다르지만 그렇죠. 엔트락스는 그래도 좀 저거고 슬레이어도 톰 아라야가 딱 프론트맨으로 늘 있었고 그만큼 프론트맨이 중요하다. 뭐 테스타먼트도 그래도 첫 빌리가 모든 앨범 다 했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뭐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꾸준히 팬들한테도 우리 머틀리 크루도 빈슨이를 한번 나갔다가 줬던 적이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거를 이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형님들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린 또 응원할 것이고 오버킬이 메탈리카를 씹어먹는 그날까지 저는 응원을 하겠다. 이런 희망 없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들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엄부TV 우리도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날까지 19장의 앨범을 낸 이 오버킬을 본받으며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하면서 훈훈한 마무리, 멋진 마무리 엄부TV의 김짐이었습니다. 제이제였습니다. 힘들어.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은 뭐 어떻게 요약이 안 돼 요약이.